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금년의 거래 마지막 날이었었죠. 자,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아주 탄력적으로 피날레를 잘 장식을 했다는 건데요. 자, 어제 약간 미진한 측면도 있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뭐 53포인트가 초급등을 하면서 자, 마감이 됐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탄력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일단, 지수가 급등한 것과 관련돼서는, 자, 오늘 이러한 급등은 내년도 장세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바로 추가적인 상승으로 계속 지속된다. 이른바 제뉴얼 이펙트가 나온다는 거죠.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입니다. 네, 1월 효과 정도가 아니고요. 바이든의 취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는 강세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이 허니문 랠리까지 이어지고 또 계속 초유동성 환경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강세적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 그랬을 때 내년도 자 우리 종합지수는 단순히 3,00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3,300, 3,500, 3,600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것이 느껴진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지수는 그렇다 치고 말이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죠. 최근까지는 막강한 활용을 통해 동학개미들의 활약으로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진 바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형주들이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는 건데, 자, 여전히 그 종목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일단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에 나왔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바이오보다는 IT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좀 판도 측면에서 일단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자, 수급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규모 순매수했던 일반기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고 또 어제까지 2조 가깝게 대규모로 매도했던 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또 순매수로 변신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판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주변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및 현재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무더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죠. 자, 우선 삼성전자를 좀 먼저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거의 몰빵을 해도 된다 했을 정도로 계속 강조드렸던 사실상 완탑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타이틀을 제외하고 차트만 본다면 마치 가벼운 개별 종목처럼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런 모양새는 매우 특이할 만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해서 540조나 달하는 초대형주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자,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무거운 종목이 위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종목은 몰라도 적어도 삼성전자만큼은 절대로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기술적인 부담을 무시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30년 동안 관찰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특이할 만하고
특이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잠깐 삼성전자의 월봉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꾸준하게 계속해서 1998년도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지만, 자, 월봉상 이런 식으로 장대 월봉이 2개월 연속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나왔고요. 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직까지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기관 포함 일반 개인들까지 합친 내국인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국인만의 힘만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틀림없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매수할 주체는 더 많아지고 또 광범위해지고 그러는데 매도할 주체는 점점 넓어지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이른바 장작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기라고 하는 매물들이 점점 옅어지고 말이죠. 그 물기가 마르면서 마른 장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내년 초부터 당장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소지. 물론 기술적 부담 때문에 다소 흔들릴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더 이상 미국의 테슬라나 또는 애플이나 이런 종목을 불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시세를 분출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세 분출이 오늘 실현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목표가 20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원래는 5년 정도 소요 기간을 제가 제시를 했다가 최근 들어 수정을 했죠. 3년 정도로 단축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가볍게 1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12만 원 내지 적당하게는 15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20만 원이라고 하는 꿈의 목표가는 3년 후가 아니라 2년 후 정도, 2년 후 정도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일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말 정도에 2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절대 팔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은 몰라도 말이죠. 이 종목은 샀다 팔았다 할 종목이 절대로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자, 반도체 관련 주들을 보게 되면 잠깐 보도록 하죠. 네피스가 21%를 급등했고요. 하나마이크론 등의 이제 패키징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 테스트 관련주 JT나 그런 테스나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소재 관련주 동진세미캠 또 이런 종목도 SNS텍 같은 종목도 SNS텍은 추세는 아직 강하진 않네요. 어쨌든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내지 테스트 패키징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그 배경이 뭔지 또 이 상태에서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필수적으로 선택할 대상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뭡니까? 테스나하고요. 테스나하고 이게 동진세미케이죠.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돼서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010-2420-0553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자,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변종 코로나가 상륙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약간 휘청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히려 국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이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전 산업 생산이 그 전달에 대비해서 0.7%, 설비 투자가 무려 3.6%나 증가했다는 소식.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로 나쁜데 실질적인 산업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전 산업 중에서 그중 반도체 산업이 산업 생산이 무려 7.2%나 급증했다는 것이죠. 자, 내년에 반도체 D램, 낸드까지 포함한 메모리 분야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산업 생산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소매 판매는 오히려 줄었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히 반도체 관련된 산업 생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약과라는 것이죠. 내년에는 실질적인 반도체 부분에 현재 산업 상황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은 급등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0년도 금년도로 동학개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동학개미의 슈퍼파워였었죠. 자, 그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우선주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였다는 건데, 무려 15조 7천원치나 순매수했어요. 자,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전체 금액 48조의 3분의 1을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삼성전자는 어떤 특정인의 종목이 아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공히 갖고 있는 국민 투자, 국민주가 됐다는 거죠. 국민주. 국민주가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단타로 했을 때 사고팔고 하는 대상이었다 하는 건데, 국민주라고 하는 것은 단기로 매매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갖고 있을 종목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뜻의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건 그렇고요. 자,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주변 상황은, 나스닥 선물 괜찮았고요. 일본 증시는 좀 약했습니다. 약간 혼조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는 탄탄한 강세, 전반적으로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랠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108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차트를 봐야 됩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강력히 다시 하락 추세선, 현재 우하단 쪽으로 그어진 그 사선이 하락 추세선이죠. 자, 그것을 다시 밑돌고 있는 모습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소지가 높다.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이 컴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2,500억 가깝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순매수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5,300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어제 배당력 때문에 매도를 한 것뿐이지 추세적으로 나빠서 매도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눈치 빠른 금융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팔았던 물량을 걷어들이는 그런 민첩성을 보였다. 발빠른 행보를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수 상승세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수급 구도, 즉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쌍끌이 매수는 이례적인 현상 같지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특히 내년도 현재 1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견인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모양새가 될 수급 구도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은 1월 4일 날 될 줄 알았더니 또 하루 앞당겨서 이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양대 주체, 지수를 견인하는 양대 주체 그들의 스탠스가 특정 시점을 지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냐 하면 어제 2조 정도를 매도했던 기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매수,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5,300억 원이나 순매수하는 그런 식의 대변신을 했다는 것에서 그 점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스가 조금 미진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보다 그 마이너스 폭을 더 많이 줄였고 장중에는 특히 후반 들어서는 플러스 즉 콘탱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이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3월달에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이곳조차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아마도 1.0 이상 될 것인데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무르익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어제와는 다른 것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했고, 그리고 종목 장세이긴 하지만 지수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선도해서 만들어지는 종목 장세 하에서는 어제 여실히 보여줬듯이 바이오주들이 더 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IT보다는 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관점이 아니고 주도권의 변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도권, 시장에 누가 강력히 매수하느냐, 내국인이냐, 동학개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오늘은 동학개미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럴 때에는 대형주가 뜨고 IT주들이 좋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주들 아까 봤죠? 장비보다는 패키지나 비메모리 내지 소재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스마트폰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떨어졌고 특정 종목이 선별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 상승의 궤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현재 갖고 있는 2차 전지는 스마트폰은 조금 다르더라도 적어도 2차 전지만큼은 계속 가지고 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비교적 괜찮았고요. 자동차 관련주 현재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 괜찮았고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금호석유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또 현재 지금 꺾어서 N자형 바닥을 찍고 N장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모습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석유화학품의 실적과 관련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점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오늘의 주 주제인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종목 하나하나를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죠. 일단 스쳐 지나가면서 스크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해당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패키징 업체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SCP 반도체인데 아직은 탄력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와 관련돼서 테스나 제가 추천한 종목이고요. 필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SC도 맞을 거예요. ISC. 알파벳으로 ISC입니다. 095340 ISC. 또 JT.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테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DB 하이텍.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또 에이지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종목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거의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솔 케미칼, 또 FS, 이거는 조금 떨어지네요. 동진 세미캠, 우리 추천 종목이죠. 필수 종목입니다. 그리고 SNS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는 건데, 자, 이들이 왜 급등을 했는지 그 부각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후방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특히 비전 2030이라 해서 작년 4월 달인가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주창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투자를 한다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한 후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비대면과 관련돼서 해당 분야, 그 중에서도 CIS,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5G, 그리고 스마트폰, 자동차 쪽도 그래요. 자동차. 전기차도 요새 활발한 정도가 아니죠. 거의 폭발 정도로까지 전기차도 상당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비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게 상승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은 그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특히 오늘 급등한 것은 시장의 주도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주도했다면 이렇게 시세 분출을 못했을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로 그것이 입증되고 또 그것이 기대되는 현재 그 중심에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됐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시장 판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는 오로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에 최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 하나만 국한시키고 그 나머지 쪽은 전부 다 IT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변화가 하나씩 둘씩 실현되고 있다, 입증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징 분야, 테스트 분야, 파운드리 분야, 소재 분야인데, 자, 이거 하나마다 각각 해당 종목에 대한 특장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공식적으로 필수적 선택 종목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테스나나 또는 동진 세미게임 관련해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찾아서 특히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큰 차이 없이 이들 종목은 추세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때에는 많은 종목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또 비중도 많은 것 또한 그것 또한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은 30% 정도, 아무리 많다면 50%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종목수도 비미구리 반도체만 따진다면 두 종목이나 세 종목까지 있고 거기에다 스마트폰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5G 한 종목 정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압축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비밀의 반도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갖고 있고 SAP 반도체도 갖고 있고 또 테슬라도 갖고 있고 ISC도 갖고 있고 DBIT도 갖고 있고 또 동질세미 이런 식으로 잡다하게 다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중에 3개, 4개를 압축시켜서 보유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한 힌트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그전에 테스트를 분석했듯이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동기세미캠도 분석을 해드렸죠. 자,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공 삼성전자인데요. 자, 20만 원을 향해서 계속 순항을 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목표 주가를 일반적으로 뭐 10만 원 정도 보는 모양인데요.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12만 원 내지 15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이제 원래는 2023년 정도를 봤던 건데 2022년도 하반기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상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본주와 우선주를 나눠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본주만 따진다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와 대별되는 보통주, 본주는 개인들이 금년 거의 10조 가깝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5조 7천억. 자, 우선주는 개인이 6조. 특히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유별나게도 우선주를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마 배당이나 조금 싸기 때문에 많이 매수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그것을 엄밀하게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본주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쨌든 우선주를 이렇게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4조 5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하여 코스피 전체 금년 일반 개인들, 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48조 원 정도를 순매수한 것에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온통 집중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자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국민주가 됐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패턴이 달라졌다. 정석적인 장기 투자 쪽으로 조금씩 건전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 정석 투자, 정석 장기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 배경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재미가 있는 것은 2021년도, 내년도 외국인들, 자, 금년 한 해는 외국인도 기관도 동시에 순매도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들의 입장, 그들의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일단 외국인들인데요. 중기적, 단기보다는 중기, 한 몇 개월 정도, 3개월 내지 많게는 한 1년 정도, 그런 정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물 옵션 다 포함된 복합, 스트레티지, 특히 3월 공매도가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복합 스트레티지상 삼성전자를 좀 매도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집계가 돼서 작년에 이제 매도가 됐던 건데 지금은 그 스트레티지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트레티지가 전환될 소지가 높아서 필연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소지가 높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율 얘기도 했죠.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간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환차 이익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보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 현상, 즉 자금의 대이동 현상이 나온다는 건데 심화되고 확대된다는 거죠. 해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그 자금이 대거 이동을 한다는 건데 요새 바이든 시대 때 극대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내년부터 그것이 본격화될 소지가 높아서 자 내년 한 해는 외국인들이 금년과는 전혀 다르게 비교적 능동적으로 삼성전자를 다시 걷어들일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거고요. 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융투자권이 한 4조 순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단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을 청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커버입니다. 금년 한꺼번에 쇼커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쇼커버 소재가 높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허용되는 3월 달부터는 현재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차익 거래 및 비차익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가 그러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연기금융 최근에 좀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는 펀드 중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적당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삼성전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해가 바뀌면 연도가 바뀌게 되면 그 부담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 비중 당장 연중까지는 비중 조정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삼성전자 최소 안 팔거나 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특히 인덱스 펀드,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경우에, 삼성전자가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트래킹 에러, 즉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추적 오차. 즉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면 시장 평균 수익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패시브 펀드, 특히 인덱스, 그중 ETF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ETF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 지수, 지수 상승률을 평균 그들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수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이게 내년부터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나왔던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왔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들의 스탠스가 180도 바뀌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 환경 내지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 판단을 전혀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져가 주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적 이슈도 계속 실적 외 이슈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호재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기수가 MSCI 선진국 기수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그, 어, 그, 그, 그 편입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 매수가 촉발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M&A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대 규모의 IT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초대 규모 최소 50조 내지 100조짜리의 M&A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NXP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아마 곧바로 10만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이 3년 전에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이른바 주주 친화 정책 3개년 목표 마지막 날입니다. 자, 끝나는 해, 그 다음에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제2차, 제1차를 마무리하고 제2차 주주 친화 정책. 지금 액면 분할을 이미 했으니까 특별 배당이나 자입소가 특별 배당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다시 시행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사주 매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메모리 부분에서 적어도 30조 내지 35조, 금년이 20조인데 거기에 적어도 한 얼마입니까? 50% 70% 정도 급증한다는 거죠. 자, 비메모리 분야도 그 영업이익 규모가 평년 1조 내지 2조 원 정도에서 두세 배 이상 3조 내지 5조 정도까지. IM 부분, 이건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평년 10조 정도인데요. 금년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죠. 적어도 12조 내지 15조 정도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고, 그 외 CE는 소비자 가전이고요. DP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있죠. 자, 이쪽은 거론은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조 내지 2조 정도 다 합쳐서 말이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증권 시장에서 전망하는 일반적인 평균 삼성전자의 2021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45조 내지 50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50제가 약간 넘어갈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것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후년도 2022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적어도 60조 원 내지 65조 원 정도로 계속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확장되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적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로 특히 반도체 디램의 슈퍼사이클이 실제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 좋아질 소지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당장 70조 원 이상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정도로까지 올라가면 2년 내에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세계 두 번째 2위 애플 다음 삼성전자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까지 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용 PER이 20배인데 그런 식으로 성장성이고 안정성까지 가미가 되는 그 전에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삼성전자로 재탄생한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또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적용하는 PER은 적어도 25배 내지 30배를 적용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사실은 작게 잡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감하시는 분, 또 도움을 좀 받으셨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방송과 관련돼서 일단 뭐 구독 버튼을 꼭꼭 누르시기 바라고요.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